알면 언젠가 한 번은 쓸모 있을 신박한 국악 상식을 딱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신구 딱 하나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도 아니고요. 딱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각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알려주실 텐데요. 짧고 강렬하게 머릿속에 딱 남을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봉순아 잘 지냈어? 상돌아 안녕. 야 너는 요즘 취업 준비 어떻게 돼가? 잘 안 돼가.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공채가 뜨질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랬구나.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되나? 야 조금만 더 힘내. 잘 될 거야. 근데 너도 같은 대학교 국악과 4학년인데 취업 안 해? 너 왜 이렇게 해맑아? 야 너 몰랐구나. 어. 난 지금 악단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니까 왜 해맑냐고. 이제 그 악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공채가 언제 날지 몰라가지고 포기했어. 응? 와우. 깔끔하지? 정신줄을 놔버렸구나. 대단한데? 마음이 너무 편해. 그러면 악단 말고 다른 걸 준비해보는 건 어때?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나는 악단 외에는 다른 일을 할 거라고는 1도 생각한 적이 없어. 난 연주자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보는 거 어때? 악기? 다른 걸 한번 해봐. 아니야, 나 그래도 연주자 하고 싶은데 사실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구나. 그러면 정신줄 꽉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뭐 그런 걸 해법을 알려주신 교수님 있어? 당연하지. 혹시 뭐 취업 브로커 뭐 이런 건 아니지? 야, 방송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선 넘었지? 응. 침을 왜 뱉어? 정말. 아니 그러면 그걸 도움을 주실 교수님이 있다는 거야?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교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또 모셨습니다. 김희선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그 국악아니에 1회 때 네. 선생님께서 또 출연을 해주시고 또 그때 앞으로 또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네, 네. 고정을 했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보고 고정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네. 고정하시라고 네, 저희가 고정하라고. 그랬던 기억이 네, 납니다. 그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네, 좀 더 노력해라. 그런 반응이. 차가운 반응이 왔어요? 아니, 차갑진 않은데 더 노력해서 한번 고정을 한번 가봐라. 이렇게. 아. 응원이죠, 응원. 그렇군요. 네, 네.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네. 선생님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바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선생님 국악을 전공하면 취업은 어떻게 하나요? 글쎄 그 뭐 전 세계에서 고민하는 거를 저보고 좀 풀어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꼭 저한테만 이렇게 국악 아니서 어려운 질문만 다른 분들한테는 재밌는 질문들도 하시더니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일단 좀 한번 차근히 풀어볼게요. 네네네. 그 현재 일단 그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이제 더 어려운 전망을 다들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또 특히 이제 인문사회 전공자들은 그 취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한데요. 네. 또 예체능계는 또 거기서도 또 좀 그러니까 취업의 종류가 좀 더 다르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도 고민이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아주 재미있는 또 이 그 조사 결과가 있는데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만족도 조사에서 의외로 항상 예체능계 학생들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건데 이제 취업과 상관없이 나는 취업을 못해도 뭐 예술을 하러 왔으니까 만족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술계 이제 그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예술계 대학을 지망하고 대학을 입학했기 때문에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입학 후에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한 3학년쯤 되면 더 고민이 되겠지만 이제 대학을 들어왔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아주 유사한 어떤 수업들, 전공 수업, 그다음에 또 학교 전체가 그 취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요즘은 대학 안에서도 이제 취업을 위한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한데 좀 이렇게 유독 예술 전공은
취업과 관계가 없는 듯한 이런 분위기들. 그래서 내가 또 학교에서 하는 건 기회 중심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전국에 50여 개 가까운 국악 관현악단이 있어요. 전국에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또 네.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가 사실은 자리가 다 차서 이제 어떤 분이 은퇴를 하시거나 뭐 관두시지 않는 한 자리가 나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현재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좀 일찍 태어나시던지. 우리 엄마 아빠가 문제네. 네, 조금 일찍 다시 태어나시던지 뭐 이런 방법밖에는 없을 엄마 아빠가 텐데. 10년만 더 나를 일찍 낳았었어야 돼. 일찍 낳았어야 돼. 그렇죠. 지금 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보이시긴 하세요. 이게 선생님. 아니 아까 저 봉다리 봉다리는 또 누구예요? 봉순이 상돌이. 상돌이 그러니까 이제 예, 상돌이 나이보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0년 가까이 전공을 한 또 이제 대부분 이제 실기 전공자가 더 대다수니까 네. 그건 좀 아깝잖아요. 또 그 어느 날 관둘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단이 좀 취업이 당장 눈에 보이진 않고 그래서 하는 게 또 대학원 진학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제 주변에도 이제 국악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면서 또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게 요즘 분위기예요. 네. 친구 따라서 많이 진학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학력 인플레가 생기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사실은 또 석사를 졸업할 때가 됐는데 또 이제 악단 자리가 나지 않으니까 또 박사 진학도 합니다. 가방끈만 엄청 예, 길어지는 예, 거예요. 공부는 엄청 해요. 네. 또 그 연습도 계속 하죠. 네. 그 실력이 다 좋죠.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어쩌다가 이제 또 입시 선생님의 소질이 있어요. 그럼 또 그쪽으로 잘 진출하셔서 악단보다 또 더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지만 악단의 자리는 나지 않아요. 제가 있었던 국립국악원 경우에도 이제 몇 년 전에 자리를 한 대여섯 명 자리가 한꺼번에 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중도 포기하거나 뭐 이렇게 한 분들을 빼곤 수백 명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매우 치열하고 그래서 또 이제 그 길고 긴 박사 과정을 다 마쳤어. 그러면 학교 대학에 시간 강사를 나가기도 하죠. 네. 네, 그런데 또 그 자리가 많지는 않고요. 그 뭐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악단에 취업하는 거 말고의 길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좀 본인의 생각과 준비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제가 있는 저희 학교에도 보면 뭐 영문과, 국문과, 또 이제 역사학과 뭐 이런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인문학 전공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문학을 전공하고 국문학을 했다고 전부 작가가 되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회 여러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악과 졸업생의 진로도 조금 지금보다 다변화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또 한다면 미래는 준비한 사람의 것이 되겠죠. 저는 이제 그 국악과 선배로서 그 국악계의 그 많은 전공자들의 어떤 진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고민이기도 하고. 선생님 얘기 나온 네, 김에 네. 선생님 국악 어떤 거 전공하셨어요? 제가 글쎄 제가 가야금을 했는데 원래? 원래 몰랐구나 막 놀래시네요. 알고 저 있는데 예전에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저 나름. 알지만 모른 척 한 거예요. 네, 네, 이제. 저 음반도 있어요. 음반도 있어요. 네. 이건 진짜 몰랐다. 음반이 그럼요. 21년 그 미꾸라지 논두렁에 빠지다 그 제가 녹음했어요.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야금이 이제 미꾸라지 노.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길. 그래서 논두렁이 나왔네. 그렇지 나왔지. 더 잘했어야 되는 거지. 더 잘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 정도 더 잘하지 않은 게 지금은 다행인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요. 국악을 그만두시고 실제로 미국 네. 유학을 가셨죠? 네, 국악을 그만두진 않았고요. 아, 네. 그만두길 바라시나요? 저 그렇진 않는데. 끝까지 굽히시진 않네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셨어요? 국악을 그만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약간 좀 아싸였어요 오랫동안. 아웃사이더. 네, 완전 네. 인싸 같은데. 태어났을 때부터 인싸 같은데. 그렇죠. 인싸! 인싸하고 울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근데 네. 제가 이제 약간 아싸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과감하게 이렇게 뭐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악단도 준비하고 이런 꿈은 애초에 저는 좀 애진역에 접고, 아하. 예, 이제 그 좀 공부를. 그냥 저는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사실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 저는 황병기가 꿈이었어요. 아 가야금. 명기 선생님. 네, 가야금을 네. 가지고 이제 창작도 하고 많은 예, 분들께 그렇게 영감을 하고 주는. 그다음에 이제 약간 국제적인 활동. 네, 모든 사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사실 국악을 전공하게 됐는데 현실은 꼭 그렇진 않았고 전 사실 대학 들어올 때부터 유학을 준비했었어요. 네. 계속 딴 마음을 품고 사실 계셨구나. 왜냐하면 잘 몰랐어요. 악단이 네. 있는 줄을.
아하. 예,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유학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학을 어떻게 갔는데 가다 보니 그쪽에서 주어진 그때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뭔가를 늘 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어쨌든 그 가야금 연주자로 출발해서 네. 미국 유학도 갔다 왔지만 네, 네. 연주자가 다시 된 게 아니라 네. 다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가야금을 연주했던 경험이 다 바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당연하고요. 어쨌든 저는 연주자로서의 활동을 했던 것들이 제 나름대로의 전문성으로 그쪽에서 보여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기 연주를 전공을 한다 그래서 꼭 악단을 들어가야 된다. 이 틀을 깨도 일단 깨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네. 증인이세요. 산증인. 네. 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산증인이에요, 진짜. 아 그러면 선생님 이제 선생님께서 경험도 있으시고 지금까지 어떤 정리된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취업을 고민하는 네. 친구들을 위해서 좀 이 핵심 포인트를 만약에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네.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크게는 취업 혹은 창업이에요. 아 그냥 크게 보면 네, 크게 취업하는 거 아니면 아니면 창업이죠. 예, 자영업자가 되는 거. 근데 취업이라고 하면 원래 있는 어떤 직장이나 원래 있는 어떤 그 사회에서 이미 정해준 시스템에 어떤 들어가는 시스템에 거죠. 들어가는 거라면 창업은 없는 길을 내가 만드는 거죠. 개척. 개척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크게 생각할 때 우리 국악을 전공한 학생들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진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아, 4가지. 자, 꿀팁 나옵니다, 자, 오늘. 받아 적어야 돼요. 네네. 자, 첫 번째는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공부를 계속 했잖아요. 전공 심화이죠. 네. 그래서 실기를 전공한 학생들의 경우는 아까처럼 악단을 취업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악단을 창업할 수도 있겠죠. 창업.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지금 그 민간에서 더 이렇게 유명하고 더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악단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맞아요. 본인의 연주단을 만들어서 자기 음악을 하는 분들, 네. 아주 창의적인 분들이죠. 그런 길은 다들 사실 아는 길이에요. 뭐 이론 전공한 학생 같은 경우면 제일 가장 아이디얼하게는 또 역시 국립국악원의 연구실의 연구사 같은 것이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학문 분야에 깊이가 있다면 국내외 학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또 국내외 연구소들도 많이 있어요. 오. 꼭 국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국악이 필요한 여러 연구소들, 문화 계열의 연구소들, 뭐 이런 연구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교육 혹은 행정 분야. 행정. 교육과 행정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국악과 관련된 법, 정책, 네. 예를 들면 법과 정책이란 문화재 정책, 문화재법, 그 다음에 저작권법, 뭐 이런 그래서 우리와 관련된 여러 형태의 그런 법들. 요즘은 이제 또 4차 산업혁명, 또 이 뭡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정책이나 법들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 국악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악 교육 분야에서 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학교 교사가 되는 방법, 교육대학원을 진학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어도 이제는 새로운 교육 시장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열리지 않는다면 열면 되죠. 네.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저희 국악과를 졸업하고 유아교육 전문가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뭐 어떤 출판사, 그러니까 교재를 내는 출판사, 그다음에 또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 뭐 이런데 얼마든지 자기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미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너튜브의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도 하나의 그런 방법 중에 거죠. 하나고요. 네, 네, 네.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실현이었고. 심화, 전공 네. 심화. 두 두 번째는 번째가 교육과 교육과 행정. 행정 분야.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은 2개가 남았는데 네, 2개인데요. 뭔지 감이 안 와요. 아, 그러세요? 이 2개가 과연 뭘까요? 네. 세 번째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세 번째는요.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술 기획 분야. 기획. 문화예술 기획 분야가 있어요. 근데 네. 거기에는 이제 공연 기획을 보통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술 경영 기획, 아, 경영기획. 그다음에 국제 교류 전문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국악과 관련된 거로 본다면 문화유산 경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또 국악 미디어 기획, 그렇죠? 미디어 전문가들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 전공을 한 혹은 한국 문화를 전공한 큐레이터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또 자리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필요로 하는 극장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또 문화재단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곳에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왜냐면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까 이쪽에서 출입 못한 영문과, 국문과 학생들이 이쪽에 많이 오십니다. 알고 그래요? 계시죠? 거기를 우리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국악이 이렇게 외연을, 내연을 확장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되죠. 그리고 엄청나게 되죠. 네 번째는 이제 이거는 정말 요즘 시대하고 맞는 문화 기술 전문가. 기술? 네, 문화 기술 전문가? 기술 전문가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국악 공연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요즘 같으면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여러 형태의 그 공연 기술에 대한 고민들, 융복합 형태의 고민들을 할 때 기술 전문가라고 해서 그 기술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기보다는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양쪽을 좀 알아야 되는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당장 우리가 그냥 보통 공연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도 뭐 음향이나 공간이나 녹음이나 영상과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네. 이제 국악을 좀 더 알면 이런 것들이 훨씬 다음 단계로 가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분야, 특히 영상,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미래 공연 기술이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진출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를 지금 소개해 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준비 과정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네. 일단 1번 세상의 변화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네. 발맞춰 눈과 가야죠. 귀를 열어라. 네, 열어라.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지식을 갖춰라. 네. 공부해야죠. 네, 공부해야 좀 됩니다. 봐라. 책도 보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 트렌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그런 트렌드도 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감각이 같습니다.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는 사실 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긴 한데요. 외국어와 같은 전문적인 좀 스킬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제2 외국어. 네. 아, 여기서 걸리네요. 네, 잉글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잉글리? 잉글리? 잉글리가 뭐예요? 잉글리시라고. 아, Can you 잉글리시. speak English? 아니요, 저 한국말 Yes, I can. 네, 네. 네. No problem. 오, Oh, 잘하시네요. thank 네. you.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네, 네. 선생님, 자, 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Next. 그다음에 계속 영어로 할까요? Shall we? Shall, 네, yeah. 네. 자, 빨리 공유해 주세요. 선생님. 네, 다섯 번째 까먹을까요? 다섯 번째는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분야. 학위 분야일 수도 있고요. 좀 네. 그쪽으로 한번 진입해봐라. 왜냐하면 여기에는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그래요. 네, 맞아요. 차원에서 네. 새로운 좀 친구들을 만나는 거죠. 새로운 선후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국악 전문가는 사실 되어야 해요. 내가 국악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국악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말로 국악 전문가가 되어야 이 앞에 것들을 갖춘 후에 어떤 다른 직종을 가서 직업을 갔을 때 인정을 받고 내가 정말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확장해라. 이것이 저의 주문이고요. 전문가가 되어라. 이것이 주문입니다. 네. 오늘 정말 저에게 시원한 답변을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선생님 꼭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좀 쉬운 것 좀 주세요. 그럴 생각이 저희에겐 없고요. 네네네네. 다음에도 어려운 질문으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